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친구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뇌생남입니다. 어우. 조지 쌤과 이시안 쌤, 그리고 김예은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철지 선생님도 이제 뇌생남이 되셨네요. 그래요? 대답을 너무 잘하셔서. 멋있어요, 네. 진짜로. 맞습니다. 네네. 그 실제로 잘생기시고. 네, 지난주에 새로 시작한 내용이 있죠. 학생들의 셀프 벌칙인데요. 벌칙 받은 거 있어요, 벌칙이죠? 벌칙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예은 학생 어떤 벌칙이었죠? 저 네. 그 어벤져스 방패 들고 그쵸? 맞아요. 블랙 위도우 그거 네. 흉내내면서 네. 학생 기대된다. 식당에서 네. 그 우리 방송 시간에 외치는 거였는데 제가 방패를 못 구했어요. 재현 오빠가 안 구해줬어요. 아, 내가 너무 결제를 그래서 유달잖아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방송 시간만 외치고 왔는데 그것도 진짜 너무 창피했어요. 정말. 아, 진짜. 첫 번째 벌칙이라서 잘생겼는지 직접 검증을 해봤습니다. 네. 벌칙 영상 보여주시죠. 보시죠.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좀 있으면 쳐다봐요. 너무 많아. 학생들이 밥을 먹는데 집중을 안 해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보자. 다 쳐다보네. 뒤에. 아니요, 어머님들 다 쳐다보시네. 취업을 부탁해. 매주 월수금 오후 8시 한국 직업방송 미친 거 아니야? 네이버에 제가 저거 5번을 했거든요.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아, 제가 도망갔어요. 블랙비디오가 없네요. 아쉽다. 한번 더 막 그랬어야 되는데. 네, 영상 보니까 어때요? 보고 직접 그때 보니까. 고통이 떠오르나요? 진짜 고통이 떠오르고 제가 저걸 5번을 했는데 네. 진짜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5번 네. 하는 동안 뒤에 다 고생 쳐다보고 그쵸. 내 얼굴 나오면 안 된다. 다른 데서 찍어달라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세상에. 진짜 너무 창피해서 학생 식당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안 가고 있어요. 아, 그러게요. 아마 이 프로그램 하는 동안은 당분간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미리 세 네.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 진행할 벌칙 네.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저번 주에 못했으니까 학생 식당 말고 다른 데서 학교 정문 앞에서 어때요? 학교 여기 탑 앞에서 여기. 너무 좋아. 시계탑 앞에서 아, 시계탑 앞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결국 학교를 아예 못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소문나는 거 아니에요? 재밌겠다. 알겠습니다. 기대되네요.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들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공부 시작해볼까요? 다 같이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오늘 이분 일찍 연락을 했어요. 역시 에이지가 꼭 세기가 제일 마지막에. 맞아요. 뭐야? 아예 안 왔네? 비가 와요. 비가 와서 안 왔네. 점점 센치해지네요. 아예 오늘 좀 네. 자, 먼저 톡방 퀴즈 규칙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나가면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네. 자, 두 분은 오늘 힌트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땡땡땡땡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여기서 생긴 재정을 저소득층의 경제 복지 정책에 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땡땡땡땡 네. 네 글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네. 느낌. 확실해 이거. 확실해. 정답 그거 외치. 될것 같아요. 네. 네, 5초 카운트 주시고요. 정답은 분수 효과예요. 분수효과. 과연 분수효과, 낙수효과, 분수효과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저희 학생은 일부러 낙수 효과 한 것 같아요.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낙수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한 나라의 경기가 살려면은 네. 부자들이 있는 사람이 돈을 써야 된다. 네. 그래서 위에서 물이 떨어지듯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야 쭉 돈이 타고 와서 경제가 산다. 이게 낙수 효과인데 여러 차례 검증을 통해서 네. 이게 그렇게 내수 경기와 밀접한 연관성이 없다라는 게 이미 뭐 여러 곳에서 이제 증명이 됐고요. 네. 요즘의 대세는 분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네. 위에서 떨어지지 말고 밑에서부터 이게 치고 올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중산층이 강해져서 거기서부터 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거의 분수 효과를 대세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은 양이 벌칙을 받기 싫은지 첫 번째 문제부터 네. 맞췄습니다. 잘했어요. 대단하네요. 네, 다음 문제 네. 풀어볼까요? 땡땡땡땡땡땡은 땡땡땡땡. 미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1920년대 전후 잃어버린 세대의 모습과 재즈 시대를 잘 그려냈으며 미국의 꿈에 대한 탐구한 작품입니다. 작가 피츠 제럴드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재즈랑 잃어버린 세대 전후 뭐 이런 거 하니까 떠오르는데. 이거 맞춰보시라고요. 이게 뭘까요? 정답 바로 맞춰요? 자, 일단 5초 카운트 네. 주시고요. 정답은 정답은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오.
두 문제 모두 맞췄어요. 현재까지 순조로운데 네. 세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주택 가격 대비 최대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쉬운 문제. 비율이 항상 나오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DTI가 있고 또 하나가 이거.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놓고서 부동산 규제를 항상 하는 거예요. 이걸 몇 프로로 할 건가에 놓고 이거를 늘릴까 줄일까 늘릴까 줄일까. 한때 DTI 난리 난 적 있었죠, 진짜. 그럼 이것도 영어인가? 영어겠죠. DTI 영어 세 글자. 영어 한 글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전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요? 볼 수가 없는데.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저거. 저도- 이거. 저도 저거를 생각했는데 네. 영어라고 하셔가지고 저거를 LTV라고 하죠. DTI, LTV 해가지고. 내 그죠, 잘못이네요. 결정적이네요. 네, 힌트가 결정적으로. 잘못하게.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네. 힌트 주는 척하고 잘하셨죠. 집값 10억이다. 네. 그럼 이거를 이제 70%라고 하면은 네. 은행에서 7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그쵸,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한국가에서 부동산을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면은 이 LTV를 낮춥니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70%인데 네. 옛날에는 뭐 50%, 네네네. 30%. 네. 그럼 집값이 10억이라고 해도 은행에서 네네. 빌릴 수 있는 돈은 그쵸. 얼마겠어요? 얼마 안 되죠. 50%면 네. 5억. 네, 30% 낮추면 네. 3억. 그러니까 네. 당연히 부동산은 규제가 되는 거고. 그쵸, 그쵸. 풀어주고 싶다. 네. 100%까지 풀어줘도 되죠. 네네, 그럼 맞습니다. 10억이면 10억 다 받을 수 있는. 네네네. 물론 그런 건 없지만은 맞습니다. 이게 주택담보대출 비율. 저 첨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이거에 대한 그 주책을 은행에서 실제로 그 감정사가 나가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값을 이렇게 딱 예, 맞지 않습니까? 예. 네, 누가 전화도 보고. 아니야. 아니야, 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면 아닙니다. 네. 아닌데 진짜 이런 집까지. 거에서 이제 조금 이제 배워나가고 이제 정쌤이 항상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네.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에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 에이, 이거는 주는 그런데 바로 기사에 매일 나오죠. 아, 첫 카운트 들어갑니다. 이거 한국말입니다. 참고로. 자, 정답 맞춰주시죠. 첫 문제요. 네, 정답 첫 문제. 확실해요. 사실상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네요. 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네. 앨런 머스크가 고안한 신개념 교통수단의 개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진공관으로 연결하고 캡슐을 이동시켜서 시속 1,300km의 엄청난 속도를 낸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참 나왔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서울 부산도 있는다고 서울 그거에 부산까지 하면 16분 그거에 정말 신기하네요. 16분. 몇 글자예요 그러면? 5글자. 5글자. 지금 세 문제 맞췄으니까 어차피 벌칙은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힌트를 주셔도 돼요. 시시하네요, 이제. 자, 5초 아니, 카운트. 아이고, 벌써 5초 가고. 그걸 갔네요. 진공관 열차? 하이퍼루프. 네, 정답은 네. 하이퍼루프였습니다. 네. 저게 저런 거예요. 그 관 자체를 이렇게 진공을 만들어요. 네. 그다음에 자기 부상 열차도 지금은 그냥 뜨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진공을 만들어 놓으니까 네, 마찰이 전혀 없습니다. 그쵸, 그쵸. 그거를 빵 쏴버리는 데다가 네. 그것도 이 관 위쪽에 태양열 지별판을 만들어서 따로 전력이 필요 없게 이거 자체로 전력이 되게. 그럼 진짜 저 사람이 저 아이언맨의 그 모델이잖아요. 네, 맞아요. 토니 스타크. 네, 토니 스타크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천재적인 것 같아요. 저런 것들 생각하는 거 보면. 네. 제가 죽기 전에 꼭 저를 타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5년, 10년 내에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빨리 죽을래요? 다양한 일을 모르는 거니까. 아니요, 그거 하지 마요. 예. 아니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세 문제 맞췄기 때문에 네. 다행히 또 벌칙은 피해 갔네요. 네. 예나 씨 오늘 어땠어요? 오늘 진짜 열심히 풀었던 것 같고 제 머리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너무 좋네요. 안 잘 봐요. 갔네요. 네. 네, 자, 이번에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는 무려 5년이나 묻혔던 사건이죠. 그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인데요. 사건 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또 기업의 권익에 묻힌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요거 같은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은 예은 학생부터 한번. 저는 네. 이게 당연히 그렇겠지만 화가 나요. 이게 저는 피해자들의 그쵸? 사연을 담은 기사들을 되게 많이 읽어봤는데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망쳐놓은 거잖아요. 그 기업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또 뜨는 기사마다 잘못이 없다, 다 혐의 부인 이런 것만 뜨니까 빨리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우리 이쌤께서는.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딱 떠오른 게 탈리도마이드라는 그 네. 약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1950, 60년대 있었는데 네. 이거는 그 임산부들이 먹으면 좀 진정 효과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 입덧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네, 약으로 네. 처음에 소개가 돼서 먹었는데 큰일 나는. 이거의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부작용이 네. 사지가 팔다리가 없는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옥시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느낌. 네. 그 글을 보면서 와 저런 것들이 저런 역사의 교훈을 삼아서 그 다음 단계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무서웠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은 학생은 소비자 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가끔 옷 살 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교환환불. 네, 저는 지하상가 같은 데서 되게 저렴하게 많이 네, 사거든요. 맞아요. 많이들 사시죠. 근데 뭐 옷에 하자가 있어도 이거는 네. 교환 환불이 안 된다. 안 그러면 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옷에 구멍이 한 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뒤가 뜯어져서. 근데 이거 싼 가격에 팔았으니까 우리는 환불도 안 되고 당연히 교환도 안 된다. 아, 이렇게 그냥 얘기했어요. 입다가가 아니라 진짜 사와서 보니까. 집에서 그- 딱 펼쳤는데 그 자리에서 입지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 건 바꿔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 네. 권리인데 싶은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쌤. 네. 첫 번째 뉴스는 역시 이제 옥시 가습기 살균제 기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불매 운동이라는 차원인데 그걸 소비자가 그 피해와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썼던 이제 그 대목에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지금은 그 후속탄입니다. 이제 옥시 상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 적극적인 소비자 주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마트 매출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최대 30% 넘게 50% 가까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에 아마도 여기 뭐 영국제 옥시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옥시 크림, 뭐 물 먹는 하마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불매 운동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불매 운동 차원에서 이제 접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기사를 보면은요, 이제 미국의 얘기인데 베이비 파우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고 여기 보면 존슨앤존슨. 네. 이거 뭐 아주 너무 유명한 유명한 외국적 회사예요. 글로벌 예. 기업인데 여기에서 만든 베이비 파우더가 어떤 한 이제 소비자가 썼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난소암을 걸렸고 이걸 연관성을 증명해낸 겁니다. 그래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예. 그게 얼마였냐? 예. 실은 배상금은 57억 원이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받아낸 돈은 예. 600억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지? 57억과 600억 사이에 무슨 사이가 있었던 거지? 네. 미국은 이 민사에 있어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없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없는데 미국은 이걸 제도를 했기 때문인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게 있으면은 예. 소비자의 주권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잘못해도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징벌적, 너만이 괴롭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몇 배 배상을 하기 때문이니까 과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때 잠깐 보면은 실은 이 베이비 파우더 같은 제품은 국내에서도 팔고 있다고 확인이 됐다. 그렇다면 국내 소비자들 중에서는 누가 한 명쯤은 뭐 난소암의 환자가 있었다면 과연 우리가 똑같은 소송을 했을 때 네. 이런 미국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 또 아쉬움도 남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기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예은 학생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었나요? 저는 저 존슨앤존스에서 파는 파우더 얘기가 좀 놀라운데요. 저도 저거를 집에 갖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많이들. 그래서 저게 뭐 난소암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외국에서는 저런데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안 걸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없죠, 네. 또 몇 년 후에 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닌지 싶어서 좀 눈에 띄었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대로 이슈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좀 사건인데요. 5년이나 묻혔어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가습기 그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한 번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품이 출시된 게 이제 2001년이었습니다. 네. 2001년에 출시가 됐었고 네. 당시에 이제 광고들을 보면은
이 기상천외한 발명품이 나왔다. 왜냐면은 이 가습기를 네. 닦기가 굉장히 그렇죠.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저거 같은 거는 네. 딱 거기에다 놓으면은 이제 그 물에다 넣는 겁니다. 네네네. 그럼 이게 슉 연기가 나오면서 자동으로 살균이 되면서 소독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알았어야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속속속 막 사망 환자, 폐질환 환자가 나오면서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회사 측이나 누구도 다 입 다물고 있다가 네. 질병관리본부가 이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2011년 이것 때문이다. 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고 이제 결정을 내려줍니다. 네. 그럼 이제 보상도 들어가야 되고 책임자 처벌이 나와야 되는데 네. 신 여기서부터 검찰 수사가 바로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올 2월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 지금 빠르게 전 국민의 여론을 받으면서 가고 있는데 참 많이 아쉬웠죠. 왜냐면 얼마나 많이 그 10년간 소가리를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기업의 그런 어떤 모습이나 태도가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 싶은데 뭐 인정 또는 사과 방법 여러 가지를 봐도 왜 이런 태도 뭐 또는 이런 태도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런 태도가 나오지 못하는 게 왜 그런 건지 우리 예은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기업들이 약간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좀 이 여론이 잦아지고 나면 또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냥 묻혀질 거야. 그렇죠. 어차피 소비자들은 금방 잊으니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사과를 해서 여론을 조금 잠재우고 그리고 넘어가자 이런 생각이 조금 있지 않나 싶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이쌤께서도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소비자가 우스운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붙었을 때 소비자 편을 좀 많이 드는 편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 편을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뭐 세계도 수출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뭐 좀 소비자들이 뭘 입증해야 되는 것도 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엔 전반적으로 소비자를 좀 무시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기업 위주로 이런 모든 법이라든가 검사라든가 그렇게 좀 제정되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쌤께서도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옥시 레킷 벤키조 같은 거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관리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정이 아니라 예. 사과하는 순간 잘못했다라고 아마 인정하는 그걸 게. 같이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끝까지 부인했을 것 같고 특히 영국이라든가 유럽은 이제 묘한 네. 뭐 행태가 있는데 검찰의 수사가 나오고 최종 판결이 될 때까지 네. 일단 안 합니다. 끝까지 이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버티는 뭐 그런 행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쌤 그럼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그 소비자 권리는 어느 정도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할 네. 때 이쌤하고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쵸, 요거. 이제 여기가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한 건만 걸려도 뭐 담배 같은 경우에도 뭐 1,000억, 2,000억, 3,000억짜리들이 이제 터지기 때문에 아닙니다, 네. 굉장히 긴장하죠. 예, 그러니까 한 명의 소비자와 이 소송과 피해자에도 기업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데 실은 우리나라 아직까지 민법상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소비자들이 약세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장점이야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자의 권리가 강해진다. 네. 이런 게 장점이라면 그 단점이라고 했을 때는 기업에 너무 불리하다 보니까 기업 자체 어떤 그 행위 자체가 네. 제한이 되고 그래서 아마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라는 그런 단점을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아. 정쌤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면 우리가 세계 경제로 10위권, 11위권 아닙니까? 그럼 네. 이제 조심스럽게 뭐 최근에 제조물 책임법 이런 것도 이제 펼치고 확산되고 있는데 소비자의 주권을 지켜주는 쪽에 어떤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아니더라도 보호책이 상당히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 네. 예은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앞에서 불매운동을 얘기하셨는데 네? 이 불매운동을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얼마 전에 글을 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불매운동을 하면 정말 전 국민이 나서서 끝까지 불매운동을 해서 기업들이 되게 소비자 무서운 걸 잘 알아서 조심을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얘기했듯이 금방 잊혀지고 상표 바꾸면 모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우리도 소비자가 진짜 무섭다는 거를 보여주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네요. 시안 쌤은요? 네, 사실 전 좀 다른 측면에서 이 소비자 보호 권리를 좀 생각해봤는데 네. 가령
우리가 뭐 CD가 고장났어요. 네. 그럼 네. 이런 걸 꼭 AS 센터를 가가지고 이거 고장났어요 하고 딱 던져주면 네. 꼭 거기서 되잖아요. 네. 아, 그렇지 이상하게 않아요? 그래요. 네. 안 되다가도 네. 꼭 가면 되고 막 그쵸, 그쵸. 그래서 되게 뻘쭘해서 뭡니까 이거 가져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를 소비자가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소비자한테 좀 불리한 거예요. 이런 건 제조자가 증명하는 사실 PL법이라 있는데 잘 시행이 안 되는데요. 내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가져갔으면 이거가 문제가 없음을 기업에서 증명을 하면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소비자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됐다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책임을 그런 어떤 입증의 책임을 기업한테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네. 소비자의 권리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쌤. 저는 항상 이제 시스템, 채널 구축입니다. 근데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채널이 너무 많아요. 뭐 소비자 보호센터, 소비자 관리센터 그래서 억울하게 당할 때 그쪽에 신고하면 또 그쪽에서 압박도 해주고 많이 좋아졌는데 결과적으로 이 채널과 시스템을 더 갖춰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사건 터지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다 딱 연락을 하면 거기서 처리해주고 뭐 변호사 구하고 이렇게 갖춰놓으면 실은 그렇게 돌아간다. 이런 전 시스템 쪽의 접근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인식도 바뀌고 시스템 구축도 해서 우리 소비자의 권리를 조금 더 되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 시간입니다. 자,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네. 이쌤, 그럼 오늘의 족보를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짜자잔. 빠라밤. 너무 한 번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요, 너무 잘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면접처럼 네. 쏟아집니다 할 겁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기업의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고 또 피해자의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커가고 경제적 순위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도입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그 전에 나오기는 좀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옥시 사건 이런 것 때문에 화두가 확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 때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반드시 따라 나온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의 입장.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림자 같은 건 어떻게 할까? 그 그림자 뭐냐면 블랙 컨슈머예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해가지고 막 끝까지 달라붙어서 사실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데 이걸 또 내놔라, 이 손해배상을 해라, 해라. 1,000억 원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기업의 활동 자체를 아예 위축시키는 그런 블랙 컨슈머가 꼭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하실 겁니까? 이 블랙 컨슈머를 대응하기 위한 회사 자체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법을 아예 시행하기 전부터 미리미리 규정을 정해놓고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듣는 그 답변. 네, 매뉴얼대로 하겠다. 네네. FM 답변. FM 답변. 알맹이 없는 답변이죠. 조동원 학생 아십니까? 먼저 한 번 했습니다. 일단 예은 학생 답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정쌤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뭐 좀 정답을 얘기하니까 좋았는데 네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할 때는 네. 이게 진짜 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민법을 바꿔야 되는 그쵸, 얘기고요. 그쵸. 우리가 뭐 최근에 땅콩 리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땅콩 회항 같은 네. 것도 미국에서 이게 걸렸으면은 이게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민법이 아직은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바꾸면 너무 큰 얘기가 되니까 소비자 쪽의 권리에서 뭐 이걸 부분 도입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렇군요. 네, 이쌤께서는 혹시 말씀해 주신다면. 방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저는 이걸 왜 던졌냐면 한번 네. 생각 좀 해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취준생들은 항상 취준생 입장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것이 네. 시행되면은 기업 자체는요 정말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자꾸 여론은 올라오니까 기업 입장에선 그럼 과연 여론은 어떨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도 많이들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여서 아직은 취준생들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좀 네네.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 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은 학생 이제 두 분 쌤의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일단은 오늘 방송하기 전까지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네. 근데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볼 기회도 없었는데 네. 깊이 생각도 해보고 뭐 자료도 찾아보고 네네네. 쌤들 얘기도 들으니까 네. 머릿속에서 조금씩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쌤의 족보를 한번 열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주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쌤.
그래서 당연히 아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얘기했으면 그 다음으로 뛰어나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블랙 컨슈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가 이제 예은 학생 하나한테 질문하기에는 너무 그 좀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 악의적 블랙 컨슈머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요거를 좀 풀어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악의적 블랙 컨슈머니까 네. 기업도 악의적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맞춰주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강경하게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취준생들도 좀 생각을 내가 기업이라면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인가 네. 그걸 좀 생각해 보시라고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태수군이 네.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고 직원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확고히 해둔다. 미리 작성되고 언급된 규정을 일관적으로 적용해 목소리 크면 된다는 개념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가해 양이 법적 대응과 인식적 대응 모두 중요하다. 법적인 대응 측면에서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갈 정도로 업무 방해를 한다면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인식적 대응 면에서는 사람들의 인식 안에서도 규칙이나 법적인 측면에서 항상 절차를 지키고 까다로운 기업이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 슬기 학생, 블랙 컨슈머는 어떤 대응을 해도 블랙 컨슈머의 성질을 잃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고객들에 대한 대응은 가이드라인에 맞게 최대한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그리고 태희군, 블랙 컨슈머는 상품이나 서비스비나 혜택을 본 후 환불 요청을 하거나 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데이터 축적을 최우선으로 이후 블랙 컨슈머로 확인이 된다면 블랙리스트로 관리해서 환불, 구매 등의 제한을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우리 예지양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생들의 의견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은 학생? 네. 목소리 크면 된다는 개념을 없애야 된다는 말에는 공감이 가는데 전형적인 답변이네요, 저처럼. 같이 끌어내리네요. 네. 예, 장쌤 어떻게 보세요? 저는 3세번의 원칙 이런 거 좀 적용하고 싶어요. 3세번의 원칙. 네, 아까 그 악성 댓글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그 기자 시절에 이제 뭐 정치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해가지고 네. 신고를 해서 네. 그 잡혔던 현장에 갔는데 예. 현장에서 보면 예. 이게 또 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3세번의 원칙. 그러니까 한 3번은 봐주면 실은 자기도 명분이 쓰죠. 네, 세 번, 넌 3번이나 봐줬는데. 참았으네. 예.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블랙 컨슈머도 여기 데이터 축적 아까 누구였죠? 네. 이 김태희 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군인. 태희군. 항상 헷갈려. 예, 예. 이렇게 1명, 2명, 3번 해서 데이터 축적을 한 후에 정말로 기회를 줬는데 네. 너는 안 되겠어 할 때 저는 해야 실은 그래야 기업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3세번의 원칙을 통해서 데이터 축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블랙 컨슈머를 다루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쌤은요? 네, 우리가 대응 매뉴얼 얘기했을 때 이게 왜 귀에 안 들어오냐면 사실 궁금한 건 그 매뉴얼의 내용이거든요. 그쵸.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걸 물어본 건데 매뉴얼을 만든다. 이러면 그게 어떤 그 임팩트가 없어서 만약 이 기업에 나오는 면접 문제라면요. 제일 좀 있어 보이게 답한 것이 다해양이에요. 법적 대응과 인식적 대응에서 법적 대응은 이렇게, 네, 인식 대응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기업 입장에서 듣기에는 되게 나름 구조화돼 있고 체계적이다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전 다해양의 의견이 좀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는 면접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태희 학생, 다혜 학생이 두 학생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슈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본 소비자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가 사실 블랙 컨슈머를 얘기한 거는 이게 그 소비자가 권리가 좀 더 그 어떤 법적으로 됐을 때 그 다음 얘기인데 사실 한국은 블랙 컨슈머를 걱정할 정도로 소비자의 권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옥시 사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만 조금이라도 스텝 바이 스텝이지만 한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게 오늘의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었었고요. 네. 2011년 동안 그 전에부터 있지만 2011년 동안 진짜 올해까지 얼마나 많이 피해자들이 가슴 아파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례를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가 마치 족보처럼 네.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다른 아픔이 없는 소비자 주권에 대한 하나의 케이스도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은 학생은요? 네, 저도 이 가습기 사건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요새 매일 기사로 접하고 있는데요.
빨리 진상규명이 제대로 돼서 빨리 처벌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계기가 돼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